밖에 날씨 정말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지금 30도가 넘어섰고요. 광화문 지역은 34도까지 잠시 뒤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햇볕이 뜨겁습니다. 뜨거워졌어요. 자, 이러면서 본격적인 비서철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시원한 바다가 생각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동해바다에서, 우리 동해바다에서 이런 게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요. 와, 지금 저 녀석이 한 2m 되는 회색빛이 도는 거대한 물고기, 바로 상어입니다. 상어, 2m짜리 상어. 지금 상어가 우리 주변에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속초나 양양 앞바다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1일 같은 경우는 오전 5시 40분경에 양양 앞바다에서 악상어가 발견됐는데요. 예. 길이는 한 210cm, 한 2m가 좀 넘는 크기였습니다. 근데 지난달 23일에도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한 길이는 240cm 되는 상어가 속초항 인근 해역에서 발견이 됐었는데 예. 악상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악상어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은 좀 낮다라고 합니다. 자, 이름은 악상어지만 얘는 차라리 공격성이 낮대요. 그런데 또 발견된 게 있어요. 네, 지난달 23일에 이 속초 인근 해상에서는 한 2m가 좀 안 되는 상어 사체 한 구가 올라왔는데 예. 확인해 보니까 백상아리로 확인된 저 상황. 녀석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195cm인데 백상아리라고 합니다. 백상아리라고 하니까 조금 덜 무서우시죠? 별명이 있어요. 식인상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 조스라던가 딥블루시 보면 이제 무서운 상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등장하는 그 상어가 바로 백상어리라는 상어라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일명 이제 그 영화에서 무서운 이미지 때문에 이거 백상아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식인상어라는 별명도 이제 붙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백상아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고요. 사람도 공격합니까? 맞습니다.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해서 인명 피해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 게다가 이 백상아리는 이제 크게 되면 몸 길이도 무려 6m에 달할 만큼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빨 역시도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종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한편 속초 해양경찰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상아리뿐만이 아니라 악상어 등등도 가끔 이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속초, 많이들 가시는 속초의 장사항 부근에서 지금 물론 죽은 사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도로 한번 볼까요? 옛날이랑 달라진 게 있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요, 다 우리 해역에서 연안이에요. 연안.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만 그 상어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해변가에서도 또는 이렇게 항구 주변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또 괜히 이런 말씀드리면 이 상인들 또는 그 해수욕장에서 올여름 한철 장사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텐데,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상어가 나타났다니까, 야, 왜 이렇게 그동안 안 보이던 상어가 자주 나타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게 혹시 기후온난화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백상아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소위 한 21도는 돼야 한다고 하는데, 예. 워낙 지구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연안의 바닷가까지도 이 상어가 밀려온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상아리는 아열대성 바다에서만 원래는 살아가는 건데, 예. 남해 동해 등에서 백상아리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5월 이후 여름이 돼가면서는 서해안을 따라서도 새끼를 낳으러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대부분은 좀 먼 바다에서 가까이 오다가 이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었는데, 이 산채로 발견이 되는 그런 상어들도 있어요. 지난달에 울진에서 악상어, 좀 전에 얘기했던 산채로 발견이 됐고, 2019년이었죠. 제주도 함덕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에서 이 살아있는 상어가 나타나는 바람에 주변이 통제가 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1995년도에 기자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요, 상어에 물려서 숨진 대천 해수욕장 부근에서 해녀의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참혹했습니다. 시신의 상태가. 우리나라에서 꽤 있었어요, 이런 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상어로 인한 인명피해가 모두 7건이 지금 집계됐다고 합니다. 예. 195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망한 사람이 6명이고 다친 사람이 1명으로 이제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는 다 지금 백상아리에 의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59년에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대학생
학생이 이 상어에 물려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해수욕장 부근에서 수영하다가 그렇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고 말고는 대부분은 이제 잠수부라든지 어민, 그러니까 심해에서 깊은 바다로 그렇죠. 심해에서 이렇게 직업적으로 채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입은 사고고요. 키조개 캐다가 네, 특히 키조개를 캐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럼 왜 그러면 키조개가 문제가 되냐?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키조개를 캘 때 내는 소리하고 그 비린내, 특유의 비린내가 있는데 이게 백상아리의 청각과 후각을 자극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해수욕하다가 물론 이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해냐 서해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때는 서해였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런데 만약에 상어 같은 녀석을 봤다. 요즘에 뭐 서핑들 많이 가잖아요. 동해안에 젊은 사람들 조금 먼 바다까지 갑니다. 실력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상어 비슷한 걸 봤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확인해 본다? 아니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접근하지 말고요. 예.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상어라고 하더라도 할지라도. 사람이 먼저 자극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면 위에 그 상어 지느러미가 드러나서 접근한다 하면은 물 밖으로 가장 나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단은 피해야 된다는 거군요. 네, 상어가 다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500여 종이 있는데 그중에 공격성이 강한 어종은 한 20여 종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개체수가 좀 작은 상어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상어를 만났을 때는 자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상어를 발견하고 큰 움직임으로 물장구를 치면서 나온다거나 하면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오히려. 거고요. 네, 그리고 만나면 누구나 놀랄 수 있는데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치게 되면 그 소리에 또 자극이 돼서 없던 공격성이거나 돌발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예. 만나면 즉시 조용하게 몸을 피해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자, 동해안이나 뭐 서해안이든 남해안이든 특히 서해안, 동해안 쪽에서는 이 피서철 맞아서 미리미리 안전 관리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